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음질도 많이 개선되었는데 많이 개선이 뭐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귀가 호강한다 정도 옛날 거에 비하면 좀 그렇죠. 엄청나게 그 음질 안 좋을 때는 심지어 제 목소리 안 들린다는 이런 불평도 나왔을 정도인데 아마 이 음질 개선된다면 제가 들어봤는데 제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던데요. 역시 이게 좀 돈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나 다. 돈이 필요해. 네, 그래서 어쨌든 음질 개선돼서 음질 개선된 이유 보니까 뭐 그게 에피소드 때문인지 음질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이 된 바 없으나 그 조회수도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전 거는 그 조회수가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기껏해야 뭐 30개? 네, 뭐 이랬는데 이번 에피소드 새로 올라간 거는 보니까 뭐 100개를 넘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아무튼 좋으니까 듣기가. 네, 내용도 나쁘지 않고. 에피소드 때문인지 음질 때문인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거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구독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좋아요 9개짜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역전세대란 9개. 아, 그래요? 예. 역시 내가 섹시한 주자를 그렇죠. 다들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여하튼간에 저희는 우리도 한번 광고 한번 때려보자. 유튜브로 한번 광고 한번 때려보자가 저희 목표였었는데. 유튜브 한번 붙어야 되는데. 네, 그 한 몇 개월이 더 있으면 이제 한 1년이 돼갈 것 같은데 한 1년 되기 전에 한번 광고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아까 그 저희들이 했었던 쇼와 육군. 육군.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제대로 못 들은 건지 딴 생각을 한 건지 쇼와 육군이라 해서 사실은 쇼와 시대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쇼와 육군은 그냥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뭐 1군단, 2군단의 그런 쇼와인 건가 봐요? 아니 이제 그 쇼와 시대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그 시점에 있던 이제 일본 육군을 설명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쇼와 육군이라고 하면 저는 쇼와 시대 육군을 얘기하나 했더니 보니까 군대요. 그러니까 군부. 쇼와 시대라는 게 그러면 2차 세계 대전 그때를 쇼와라고 표현하는 거 일본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럼 쇼와가 보통 걔네들은 무슨 천황 같은 걸 근거로 해서 시기를 나누잖아요. 그럼 쇼와가 뭐예요? 쇼와 천황이라고 있었는가 봅니다. 아, 그래요? 그전에 다이쇼 천황이 있었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항복한 천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은 쇼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알기로는 2차 세계대전 계속해서 천황은 안 바뀐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건 아닌가 봐요. 쇼와 시대가 20세기 일본의 연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데 언제냐면 1926년부터 1989년까지 그때가 쇼와예요. 26년부터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걔네들은 전부 다 그거를 그 천황으로 또 시기를 나누잖아요. 걔 일본 애들은 그 연도를 일반 그냥 그 몇 년도 있지만. 예. 네. 그래서 뭐 그 쇼와 천황이 이제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군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가 좀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신 승리죠. 일본 국민들이 다 좋아했는데 이거는 뭐 군부가 잘못됐다. 네, 그 당시에 군부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미치적하고 여기저기 싸우러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일본 책 같은 걸 보면 그냥 일반 서민들의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뭐 걔들도 싸우고 싶어하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 책 읽어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남경 함락식 남경이 옛날 이제 중국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함락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남경 학살 사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남경에 들어가고 이제 일본군이 정말 중국인들 양민을 갖다 뭐 수십만 명, 뭐 얼마나 이제 막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고 막 이랬었는데 일본은 그 당시에 너무 기뻐가지고 함락했을 때 그래갖고 뭐 낮에는 깃발 들고 돌아다니고 밤이면은 연등 들고 돌아다니고 온 동경 시내에 온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기쁨에 박수치고 뛰어다니고 군 그 사무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서 앞에 뭐 군인들이 즐거운 마음에 나와가지고 바깥에 근엄하게 쳐다보고 있고 국민들이 모두 박수치고 막 멋져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군대를 보내고 군대에 가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좋은 일본도를 하나 사갖고 애한테 주면서 권총을 사갖고 줬답니다. 권총 산다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전쟁 만년 시대가 그렇긴 한데 자기 이제 그 받았던 사람이 본인이 이제
이제 인터뷰한 거죠. 네. 그거 갖고 중국 사람 많이 찔러 죽였다고. 이런 거죠. 제정신이 있던 세상이 아니라고. 어린애한테 이 칼을 갖고서 뭐 어떻게 하라고 줬는데 장교로 임관 안에는 그거 갖고서 사람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뭐 그러라고 준 거가 그러라고 준 거긴 한데 되게 끔찍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 나와요. 뭐 그 중국 전쟁을 하니까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젊은 남자 다 잡아갔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 일본 서부에 있는 어떤 산에서 농사 짓던 애래요. 네. 자기가 이제 장남이었는데 자기 군대 끌려오고 나서 가족이 너무 살기 어려워갖고 자기 동생을 엄마 아빠가 창고촌에 팔았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야 일본도 작살났었구나 그때. 그 이게 왜 이 꼴 났을까? 근데 이제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일본이 이제 뭐 이 사람도 그런 얘기는 해요. 조선 먹은 건 잘 먹었다고 자기가 잘 먹었다 식으로 얘기해요. 그 뭐 먹어야 했었다. 할 수 없다 진짜. 그 좋아요. 근데 만주에 가면 만주 사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만주를 이제 일본 먹는 거. 근데 여기 나온 게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그 먹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럼 군부에서 그렇죠. 별 생각이 없었다는 그냥 거죠. 임의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야? 예, 그 만주에 있던 관동군의 일부 군 장교들이 네. 그냥 저지르자고 한 거래요. 자기가 왜? 정책. 그냥 공명심에 의해서? 공명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까 요 전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군인들한테 사회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사회 교육이나 뭐 역사 교육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 군사 교육만 군사 쪽만 이제 시켜다 보니까 무기를 만든 인간 무기용으로.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전쟁만 이제 하고 네. 애들이 이제 태어난 그 목표의식만 따라가는 거죠. 목표가 네. 전쟁이다 보니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얘가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가서 그 하다가 군부가 천황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을 벌려가지고 천황의 위명을 높이겠다. 네. 공명심이죠 일종의. 네. 그리고 하고 나서 이게 오르면 따라올 것이다. 남들이. 네. 근데 문제가 이걸 일으킨 애들이 이시와라 간지라는 사람하고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그 사고를 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겼거든요. 이겼어도 상부의 말을 안 듣고 국가의 정책도 없었는데 치고 나갔으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벌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걔들이 오히려 진급이 잘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 뒤에 후배들이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정부에 정책도 없었는데 중국하고 싸움 붙고 정책도 없는데 더 밀고 내려가는 상황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로. 네.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하고 전쟁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거기서는 이제 전쟁 시절에 그랬대요. 물어봤대요. 천황이. 야, 우리 싸울 수 있겠어? 싸울 수 있겠어? 물어보니까 해군 대신이 그러더래요. 해군 쪽에서 싸울 수 있겠어가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어차피 네. 기름이 1년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나 싸우라 죽나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맹했던 거죠 서로. 이게 중간에 공산당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콩깍지가 쓰인 거네. 어떻게 보면 나쁜 콩깍지가. 그렇죠. 이게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 그 조선을 먹을 때, 조선을 먹을까 말까 하고 싸울 때 네. 러시아하고의 분쟁 속에서 아무래도 뭐 그 정도 선, 그러니까 만주 정도 먹고 조선하고 만주를 갖고서 러시아하고 대결할 정도로 갔던 게 아마 정신적으로 맞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군부 내부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파주의죠. 저희 공각기동대라는 만화 영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화 영화 보면 저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른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다른 거예요. 서로 총질을 해요. 네. 같은 공무원인데도.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군부에도 보면은 일본군 이제 쇼와 육군 보게 되면은 쇼와 육군하고 해군하고 달라요. 그렇겠죠. 말은 같은 군대인데 육군은 독일을 쏙 빼닮고요. 해군은 영국하고 미국을 베낀 겁니다. 특히 영국을 많이 베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거예요. 육군은 아예 영어를 안 가르쳤대요. 독일 쪽하고 프랑스만 잘 가르치고. 그래갖고 얘들은 독일하고 프랑스로 특히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독일은 또 영국을 이렇게 증오했대요. 그래갖고 그렇겠지 뭐. 육군 사람들은 네. 증오를 하는 겁니다. 해군 사람들은 영국 다 배웠으니까 영어를 하고 영국을 좋아해요. 친영파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군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개판인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공산당 1부 때 얘기했던 공산당 얘기를 한번. 공산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길래. 네. 공산 너무 웃긴 겁니다. 공산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 나오는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쇼와 육군 이제 대중 전쟁이죠. 일본 이제 중중 전쟁 하는데 쳐들어가지고 이제 일본군은 가서 다 죽여. 네. 삼강 전술이라고 하죠. 네. 다 먹고 다 불태우고 뭐 다 죽인다, 뭐 다 뺏어간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그럼 사람 막 죽이고 때리고 일단 뭐 하면 때리고 찌르고 했대요. 네. 근데
공산당군을 만나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공산당군이 이제 사람을 이제 꼬시려 하는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그런 거죠. 일본 육군, 한국 육군하고 똑같아가지고 한국도 그렇죠. 더럽죠. 뭐냐면 이제 장교들은 좋은 음식을 주죠. 좋은 음식을 줘요. 네. 우리는 사병은 뭐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어쨌든 식당도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죠. 근데 미군 애들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미군하고 근무해 본 적이 없는데 그전 얘기죠. 지금 네, 똑같이 근데 훈련 나가면 똑같이 드신다는 겁니다. 뭐 그거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나라 카투사들한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예, 영상이라는 데 미국 이제 있으니까. 시뮬레이션 보면 같이 먹는다고 네.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산당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 팔로군 잡혀 들어갔다는 네. 겁니다. 들어왔는데 가 보니까 똑같이 있고 똑같이 먹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똑같이 하고 막 누구 때리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니네하고 싸울 이유 없다. 니네 군부가 하는 짓을 봐라. 저기 사람이 할 짓이나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야, 이 사람이라는 게 모두 다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농민들한테 뭐 식량을 구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일본군은 막 때리고 뺏고 죽이고 막 그러는 데가 아니고 사정하고 얻고 막.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일본 군대 그 습성대로 그 중국 군대에 포함돼갖고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 중국군 장교인가 그 팔로군 장교가 막 사정을 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막 잘못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니까 일본 군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한군 나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되게 때리고 뭐 하고 네. 뭐 상급자 하급자 너무 학대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게 그쵸. 팔로군에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평등하게 입고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군대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저희 그런 문화에서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제 미군도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미군도 사실 자기 뭐... 임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거는 평등하죠. 그렇죠. 봉급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네. 다 직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외의 것은 뭐 군무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인간은 네. 똑같아 뭐 이런 네.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군 저희가 일본군 뺏겨온 거고 네. 독일군 뺏겨온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 저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자기네들은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혔거든요. 네. 전범 재판을 하고서 다 죽을 줄 알았대요. 미군한테. 네. 아니요. 중공군한테. 중공군한테. 중공군이 이제 깜빵에 잡혀 있고 하니까 네. 자기가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네. 군인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비전투 요원, 민간인들, 네, 그렇죠. 뭐 여자, 어린이, 뭐 영아부시하고 막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죽을 거 생각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죄를 다 인정을 했대요. 인정하고 하니까 이제 중국 법정에서 그러더래요. 너의 죄를 다 인정을 한다. 했다. 좋다. 금고 몇 년 이렇게 끝내더래요.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하고 병사들이 전부 다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죽였을 건데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그랬대요. 그 막 시민들이 막 데모를 했대요. 네. 저 새끼 저거 나쁜 짓 했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 누구 죽이고 뭐 어때요? 그러니까 냅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대요. 윗분들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을 순 없다. 서로 죽이려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참으시라. 하니까 국민들이 그 일본 군인들한테 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울면서 그냥 넘어가더래요.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그것도 약간 한국이랑 다른 국민성이네요. 중국이요? 네. 우리가 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 폭탄을 던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얘기 들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엄청 진짜 뭐랄까 여명운동자 옛날에 보긴 했는데 그것도 되게 미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논픽션이니까 보다 보면 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소설은 사실 현실을 못 따라가. 현실이 훨씬 더 무서워 이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일본군이 가서 했던 행동을 보니까 와, 현실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어차피 뭐 눈이 뒤집힌 거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여기서 또 되게 웃긴 얘기 나오네요. 마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약 이제 그 전에 보면 조선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대만에서는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 이유가 마약을 팔아가지고 대만 사람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조선에서는 그 마약 팔아고 돈 좀 재미를 못 받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마약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정보 장교가 여기 나오는데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데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을 꼬시고 겁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마약을 준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가져오면 마약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게 마약 중독 뽕쟁이가 가져온 정보가 쓸만한가? 쓸만하면 마약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약은 그 아편이죠 당시에. 그렇죠. 일본 군부가 딱
휘어잡고 있었답니다. 그걸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나라 지금 정상적인 그 뭐 전쟁시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말할 수 네, 있는데 네, 네. 그가 그 전쟁 범죄라는 거 갖다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네. 일본 군부에. 네. 이게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제법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핵무기 쓴다든가 화학무기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민간인들 갖다 화살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다 막혀 있죠. 네. 근데 이걸 갖다 풀려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겠죠. 예, 네. 뭐 일본 군부는 더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게 설명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군부에다가 다 떠다 미는 거긴 한데, 네. 근데 국민들이 전부 다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일본군 그 뭐랄까 상부층 이들의 그 잘못된 점 이게 너무 막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네. 되돌려서 보면은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뭔 짓을 했는가? 그대로 배웠잖아. 와, 뭐 욕할 건 아닌데 저희 동네 베트남 참전하시던 분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술 먹고 하신 말씀 기억을 해보면은 야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배웠구나 일본군은. 미군은 안 배우고 왜 이러지? 그 옛날에 이제 미군 장교가 했다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네. 한국군 장교들이 있는데 이 새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니까 뭐 다 빼돌리고 아니, 접해고. 그렇게 피면 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호전적이죠. 되게 호전적이죠. 호전적이죠 사실. 호전적이에요. 엄청 호전적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예, 저희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때 그래서 그 얘기하지 않았네. 우리나라 총만 있으면 난리 날 거라고. 서로 총싸움할 거라고. 그렇죠. 미국보다 더 하면 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욱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욱하죠. 그러니까 네. 일본 애들은 뭐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거라도 있는데 우리 욱하고. 그렇죠. 우리는 웬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네. 모르죠. 그래갖고 이 책 이제 다 읽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3분의 1 정도 읽어갖고 네. 미국하고 개전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개전 직전 너무 웃긴 겁니다. 뭐냐면 이게 개판인 거예요. 뭔가 일본 하면 치밀하고 뭐 이렇게 좀 차곡차곡해갖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계획적인. 아마 이게 한계에 차서 그렇겠죠. 더 이상 그 군수 물자를 구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끼껏해야 뭐 1년이면 끝인데. 1년이면 되게 그러니까 바람나죠. 군수 물자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제가 다른 책 읽으면 그 당시에 일본 국민들은 전부 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왜냐면 남의 집에 가면 손님 왔으니까 음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차원이 없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통제가 되고 네. 이게 잡아가지고 딱 뭔가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국가에서 줄 게 없으니까. 네. 국가 내부에 뭔가 이제 그 의사결정 기구가 제대로 네.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네. 미국하고 전쟁 이룰 때도 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못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군부 내에서 자기 명성을 얻으려면 강경파였어야지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나와서는 싸워 미국 별거 아니야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돌아서 갖고 이길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끝까지 갔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의사결정 구조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류 만들었던 분이 이제 네. 자기의 경험에서 얘기한 거 갖고서 구성해갖고 얘기해 주는데 네. 보면서 야 이게 세계대전이라는 게 저렇게 어이없이 일어날 수 있구나. 네. 별 생각 없는데 쟤들? 왜 이렇게 별 생각 없었지? 판단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 왜 나갔지?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정말 좋은 겁니다. 선거를 거쳐갖고 사람을 바꾸니까 안 되면 바꿨으니까 해놓은 말 때문에 밀고 가진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의 개념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아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는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재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거 따라라. 이제 민주주의는 5년마다 나 너 네 말 안 들을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 누가 독재를 하면은 뭐 1, 2년은 참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나 네 말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냐. 네 말 안 들어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전반부죠. 전부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문의 그 문민정부죠. 문민정부 민의 군부에 대한 이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군부를 갖다 통치를 해가지고 군이 이제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있는데 미국도 그런 식이죠. 영국도 그런 식이고. 근데 몇몇 군국주의 국가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군이 민간을 통치를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군이 민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 가면 이제 군부 대신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국가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네. 사실상 뭐 그 히틀러의 나라도 그랬었죠. 아, 히틀러의 네네. 독일도 그렇죠. 네. 히틀러 사실 군인이라고 자꾸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 형식이 돼가고. 그러니까 군부가 나와가지고 뭔가 민간을 통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군부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전쟁을 워낙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네.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일단은 뭐 군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자유가 있어도 상명하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당연하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시스템화에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생성 원리 자체가 뭐 사람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책을 읽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좀 반드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죄송합니다. 또 저 옛날에 그 읽었던 그 중국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네. 중국 이제 인민산부자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뭐 네. 인민산부자가 읽을 때 SF 소설 같았는데 이건 SF 소설의 전작을 읽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제 그냥 거기까지 갔구나. 네네. 완전 이건 뭐 그냥 SF 소설 나왔던 게 그냥 완전히 뭐랄까요? 없는 데서 이렇게 뿅 하고 생각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역사적 바탕 속에 그걸 재구성한 것일 뿐이구나.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 초와 육군 예. 마지막 뭐 한마디 총평.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네.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계속 보던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한 1000페이지쯤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결과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네. 역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정상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네. 정상국가 안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해왔던 죄과 아니면 그 역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잘 했던 일들이. 그래갖고 좀 안 하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지식인층 그 사람들이 왜 난리치는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그 쇼와 육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